시내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한 업체가 분양가 재심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들쭉날쭉인 아파트 분양가와 심의 과정의 문제 짚어봤습니다.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력과 풍력을 활용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업체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약한 처벌이 업주의 반복적인 불법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810만 원이라는 도내 최고가의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받고도 재심을 청구한 건설회사.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는 의도였을 텐데요. 돌연 재심사를 철회했습니다. 일단 여론의 반발이 부담이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적정 분양가는 과연 얼마냐는 의문과 논란만 더 커졌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공공택지 가운데 최고인 810만 원의 분양가를 받고도 재심을 요구했던 아파트 건설사. 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갑작스럽게 재심사를 철회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일정들이 향후 일정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810만 원으로는 손실이 커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분양 촉진을 위해서 옵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상이 들어요. 분양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건설사가 사실상 건축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심사가 원가 계산이 아닌 택지비에 정부 고시 표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여지가 많은 겁니다. 직접 공사 원가라는 게 어떤 회사는 370만 원, 어떤 회사는 350만 원. 이게 다 틀려 이게. 가구라든가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쭉 공정이 있죠. 최대한 또 줄여야 되겠죠. 견본주택조차 보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분양가 심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의회는 투기적인 택지 입찰의 책임은 건설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원가 심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를 결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사 청구가 한바탕 촌극으로 끝났지만 전주시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8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줄줄이 쏟아져 나올 3만 4천 세대 10조 원 규모의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1조 2천억 원. 대기업 계열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내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매출액입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환원은 생색내기여서 도내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3,2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석 달간 지역에 낸 기부금은 4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15곳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의 도내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1조 2천억 원. 지역 환원은 매출 규모의 1%도 안 될 만큼 조족지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역과 상생사업을 담은 지역협력서를 강제하고 있지만 점포 개설 시 한 차례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법 이전에 들어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게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 환원 문제를 강제화시켜서 일정 부분 환원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자금만 빨아들이고 상생은 생색만 내고 있는 셈인데 복합 쇼핑몰이 추진됐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덕진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한 그 지역 경제 피폐화와 지역 자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통업체를 지역 법인화하거나 지역업체의 납품을 늘리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실제 제정될지 그리고 법 제정이 상생 방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급심 유죄 판결도 공천에 반영하는 최종 인적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상직 의원의 공천 여부가 관심입니다. 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전력으로 1년간 당원 자격이 박탈된 조배숙 전 의원도 공천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에게도 열세 지역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하는 등
도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수질 개선과 생태 휴양지 조성을 위해 해수 유통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여전한 가운데 풍력 발전 확대 의견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급수까지 뚝 떨어진 새만금 내측 호수의 수질. 최근 죽은 고기가 떠다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숭어랄지 뭐 바지락이랄지 뭐 전어랄지 완전히 다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버린 거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이 뭐 돈벌이가 하나도 못 벌었다고 봐야 되죠.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바닷물과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통선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의 방조제의 경우 통선문이 모두 설치돼 있다며 이를 통해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면 자연스럽게 생태 휴양지가 조성되면서 관광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하구 도시 또는 하구 항구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역 발전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더불어 새만금의 경제적 활용 방안으로 풍력 발전도 제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의 시장 규모는 100조 원 수준으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새만금의 발전 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바람의 세기가 좋은 새만금 방조제의 풍력 발전을 하면 이용률이 30% 정도로 제주도 풍력 발전보다 조금 더 우수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풍력 발전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리고 그 전 세계 수출 기지로서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새만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수질 보존과 생태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대전역 경유 논란이 빚어진 KTX 전라선이 주중과 주말 운행 횟수가 20회로 축소됐지만 이용객은 전주역 41%, 남원역은 44%가 증가했다며 증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연해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열차 가용 편성을 고려해 전라선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귀성객들이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문자 발송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와 도내 산닭 판매점 70여 곳에 대해서는 일제 소독과 함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임금체불 어제 보도했는데요. 알고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이라야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아예 약식 기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전주제일여객 대표이사가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자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버스 요금에 대한 채권을 회장 친인척에게 넘긴 겁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선고는 벌금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서 검찰은 또다시 이 회사 대표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과거와 마찬가지인 강제집행 면탈죄. 그런데 구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첫 번째와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하고 임금을 가지고 이러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몇백만 원의 이 처벌, 비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냐. 지난 2012년 전주의 한 택시업체 대표는 일부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2, 3천 원대의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600만 원,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줄었고 선고유예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사용자 편의에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자들 생존권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과 사법부가 좀 더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노사관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체 111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법이 자기 편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노동관계를 더 불균형하게 만들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이 반복되면서 관련 불법도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1만 대로 전년보다 10.9% 증가해 귀성 시간이 2시간 20분 증가한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으며 귀경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분산돼 소요 시간이 지난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경철 익산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로부터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업무 추진비로 2억 원 이상 사용해 도지사보다 2배 이상 집행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래놀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래놀이를 전승하고 또래와 어울릴 수도 있는 계기가 돼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실뜨기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새집이 숲속의 새집. 두 손마다 실을 감고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며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처음 실뜨기를 해봤는데 실이 꼬여졌다 풀렸다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운동장에서는 무릎이나 어깨, 가슴으로 나무 토막을 운반해 상대편 나무 토막을 넘어뜨리는 비석치기가 한창입니다. 굴렁쇠를 굴리고 뛰놀다 보니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할 것 없이 흥겨운 한마당이 됐습니다. 아니 아파트 그 단지 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쉽게 만날 수 있어가지고요. 혼자 노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통놀이 하면서. 군산 지역의 학부모 20여 명은 올 들어 전래놀이 연구회를 꾸려 강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학교나 단체를 돌아다니며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놀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래놀이를 통해서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한 가지 꺼낼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가르친 전래놀이가 놀이와 어울림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종합경기장과 동물원, 실내체육관 등 5개 유료 주차장을 귀성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한옥마을 노상주차장도 추석 당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 팔복동과 덕진동, 동산동 등 북부권 저소득층 주택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해피하우스가 들어섭니다.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는 이번이 4번째로 그동안 총 9,000세대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내년 전주시 생활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올 생활임금을 최저시급보다 고작 480원 높게 책정한 것은 기만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분야의 등재를 신청한 정읍 무성서원에 대한 전문가 실사가 이뤄졌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원은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등 전국에 모두 9곳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인 26일부터 나흘간 전래 민속놀이와 공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또 추석 당일 박물관과 진포해양공원, 조선은행을 무료로 개방하고 음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없는 새만금 특구를 주장한 유성엽 의원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전라북도 국감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의 새만금을 세금과 규제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무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유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최규성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정부 양곡 재고량이 140만 톤으로 보관 비용만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쌀값 하락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쌀 대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쌀 대북 지원으로 동북아 화해 분위기 조성과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